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는 독일에 있는 한국 소방차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. 제가 2005년도에 독일 소방관서에서 실습을 받았었는데요. 그 독일 남부 브룩살에는 바덴비르텐베르크 주립 소방학교가 있습니다. 거기서 제가 초급 지휘자 과정이라고 이제 그루펜 퓨러 교육 과정을 이수를 했는데, 그 아래 보시는 사진들은 그때 교육을 받으며 촬영했던 사진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요. 여기는 이제 실물, 주택 화재, 실물, 시뮬레이션 화재 훈련장인데,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. 교관이 이제 2명이고, 보통 교육생들은 20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, 그 교관이 이제 그 10명씩 이렇게 맡아서 하는 거죠. 그 이유는, 역시 그 펌프차 단위로 이제 전술이 나오니까, 9명 탑승하는 차량의 기준에서 그렇게 이제 교육 인원을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. 그 왜 10명이냐? 그 중에 한 사람은 사실은 이제 돌아가면서 요구조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명으로 구성을 하고요. 제가 여기 있고, 여기 이제 한 사람이 있는데, 이 사람이 이제 콘스탄츠에서 온 그 소방관이었습니다. 콘스탄츠가 어디냐면 이제 독일 최남단에 보시면은 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, 독일 사이에 이 보덴제라는 그 호사가 있는데, 이 반도처럼 튀어나온 이곳에 이제 콘스탄츠가 있습니다. 여기 3개국이 이제 접하고 있는 호수다 보니까 그 삼국 그 공동의 이제 구조 작업도 있고 순환 구조 훈련도 같이 하고 뭐 이런 좀 특이한 곳이라고 합니다. 저는 2006년에 그 신혼여행을 좀 갔다 왔는데 호수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되게 아름답더라고요. 나중에 뭐 기회 되시면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이제 그 총 6개의 그 청사가 있는데요. 의용소방대가 위주고, 근데 전체적인 이제 인구나 수요가 좀 많다 보니까 상근 직원들이 한 20명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행정이라든가 정비청 운영, 그 1차에 이제 주력 출동을 맡는 경우도 많고, 야간이나 이럴 주말에는 그 상근 직원들이 이제 먼저 대기를 하고요. 지령이 나오면 의용소방대원들이 합류를 해가지고 출동을 할 때 그 상근하는 직원들이 이제 출동대 지휘관을 맡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이제 어느 이 사람이 저를 자기 방으로 좀 초대를 하더라고요. 뭐 보여줄 게 있더라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한국 펌프차, 한국 소방차가 자기가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 자기 소방대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. 그래서 한국 소방차가 왜 독일에 있지? 그래서 아이 뭐 그 옛날에 설마 한국에서 독일로 소방차를 수출했나? 저는 이제 처음에 그런 좀 의아심을 가지고서 방문을 했는데요. 그 여러 장을 이렇게 사진을 보다 보니까 이 사진이 이제 한국 펌프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상하다. 이거 앞만 봐도 그 독일의 소방차인데 이제 명칭은 코리아노 LF 또는 뭐 코리아 LF 그래서 코리안 파이어 트럭 뭐 한국의 소방차 펌프차 뭐 한국형 펌프차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건데요. 근데 분명히 이게 독일에서 제작이 됐고 독일에서 활동하는 소방차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한국형 한국 소방 한국 펌프차냐. 더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좀 약칭에 대해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. 독일에서는 차량의 종류를 이렇게 약칭으로 씁니다. 그래서 이 독일어로 이제 명칭이 되고 독일어 약자다 보니까 제가 독일어식으로 이제 좀 약칭을 말씀드리면 LF라고 하는 거는 루시파소이클에서 이제 펌프차를 말하는 거고요. TLF는 탕크 루시파소이클에서 물탱크차를 말합니다. 근데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여기서 물탱크차라고 그러면 보통 한 2000을 좀 넘어도 물탱크차라고 하거든요. 왜냐면 펌프차가 보통 1200에서 1600리터 정도의 물만 싣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많은 물을 싣고 다니는 차를 보통 이렇게 물탱크차라고 우리하고는 좀 개념이 좀 많이 다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GTLF라고 해서 고스 탕크 루시파소이 그래서 대형 물탱크차라고 하는데
사실은 뭐 4000리터 이상 되는 물탱크차를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옛날식 그 개념이고, 공항 소방대에서 옛날에 썼던 뭐 물탱크차나 이런 개념이라서 요즘에는 거의 쓰지 않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HLF, 뭐 LHF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아까 구조 진압차는 힐필라이슈퉁슬루시파소익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. DL은 드렐라이터라고 해서 이제 사다리차를, 요 왼쪽에 있는 약칭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소방차의 이름이 왜 한국 소방차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잘 모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메일이나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독일에 있는 소방관들에게 이제 좀 알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뜻밖에도 사연을 제가 알아낼 수가 있었는데요. 사연은 이렇습니다. 그 악셀 요한센이라는 그 사람이 저술한 1998년도의 소방차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현재 스페인의 어느 그 인터넷 그 서적 판매하는 곳에는 아직도 있는데 저는 아직 읽어보진 못했고요. 이 책에 한국 소방차, 한국 펌프차 코리아 LF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 책에 따르면 이렇답니다. 1969년 10월 28일 날 그 우리나라 그 서울특별시에서 그 독일의 서독, 그 당시 서독이죠, 마기르 수사에 이제 이런 통보가 합니다. 그 마기르 수사가 이번에 그 일본 경쟁 업체를 제치고 신속한 납품을 하는 조건으로 낙찰을 받았다. 그러니까 이제 좀 제작을 좀 해달라, 이제 이런 통보를 받은 거죠. 죄송합니다. 그때 이제 주문한 수량이 어마어마합니다. 펌프차 35대, 30m 사다리차 2대, 폼화학차 2대, 7000리터짜리 물탱크차 37대. 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를 고려해 보면 어마어마한 수량이 되겠습니다. 그 마기르 수사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소방차를 수출한 게 그렇게 오래되질 않습니다. 그 당시만 해도 아시아권에 수출이 그렇게 흔치 않았던 시절인데, 이렇게 대량으로 주문을 했는데 더더군다나 신속한 납품을 조건으로 한다니까 마기르 수사는 서둘러가지고 막 이제 그 주문받은 소방차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. 근데 사실 정식 계약이 체결이 되지도 않은데도, 그런데도 이제 주문받은 차량을 계속 만든 겁니다. 그런데 이게 그 최초 통보받고 이제 차량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 계약이 계속 연기가 되는 거예요. 뭐 언제 주냐면 좀 기다려라, 뭐 나중에 좀 보자,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1971년 벌써 1년 반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요. 마기르스도 결국 이제 지쳐가지고 계약이 이제 이렇게 미체결되니까 도저히 이 상태에서는 뭐 계약은 끝났다, 생산 중단하자,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. 그런데 그때까지 지금 차량이 상당히 제작이 돼가지고 폼 화학차 2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차들을 거의 다 만든 상태로 들어간 겁니다. 난리가 난 거죠. 그게 어떻게 하겠습니까? 다른 곳에 팔아치워야 되는 이 문제가 생겨버린 애물단지가 돼버린 겁니다. 근데 다행히 이제 사다리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호응이 좋아가지고 다 팔렸더랍니다. 뭐 내수용을 하고 뭐 독일 다 스타일이기 때문에 별다른 뭐 개조 작업을 할 필요도 없었고요. 뭐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한 사연이 붙어가지고 한국 사다리차라는 뭐 별명이 붙을 필요도 없었고. 근데 이 물탱크 차는 좀 달랐습니다. 이게 원래 이제 그 마기르 수사에서 이 우리 주문 받기 전에 독일에 주로 이제 공항 소방대에 그 납품하던 차가 있었는데 이거를 그 한국의 수출용으로 개조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펌탱크 500리터짜리를 없애고 물탱크를 5,500에서 7,000리터로 이제 개조를 하게 된 거죠. 장비 적재 공간도 많이 줄이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한국형 물탱크가 돼가지고 코리아 탱커라고 이제 이름이 붙었습니다. 근데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투박하고 뭐 물 실은 것 빼고는 그렇게 별 기능은 안 보이니까
이 독일 소방대가 이제 싫어가지고 안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? 이제 마기르스사에서는 다시 국내용으로 이제 팔려고 또 개조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이전에 그 국내에서 팔던 대로 500리터짜리 펌탱크 복원하고 물탱크도 이제 줄여가지고 5,500리터로 축소하면서 안에 좀 약간 그 적재 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간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? 잘 팔려 나갔습니다. 뭐 독일은 물론이고 알제리, 튀니지, 이스라엘, 리비아, 네덜란드 같은 나라도 다양하게 이렇게 판로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.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그 한국 펌프차인데 이거는 뭐 굳이 개조를 안 해도 호응이 좋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물탱크 용량이 이제 800리터의 9인승으로 이제 최대 시속 그 84km였는데요. 이게 이제 한국 그 펌프차라는 이름이 붙은 차가 됐죠. 그럼 왜 한국 펌프차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건가? 그 최초로 이 이름을 붙인 데는 그 민행 소방서였다고 합니다. 그 민행 소방서는 원래 이제 당시에 그 물탱크차 5대를 구입하려고 이제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소문을 듣게 된 거죠. 뭐 마기르스사에서 한국에 뭐 70대가 넘는 그 차를 제작을 해가지고 펌프차들도 지금 많이 남아가지고 국내에서 이렇게 판매를 해야 되는 처지에 놓였다.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? 뭐 어차피 독일의 같은 소방서를 하면서 이걸 뭐 좀 어떤 동병상련 같은 것도 느꼈을 거고, 또 한 가지는 이 5대 물탱크 그 돈으로 이 가격을 알아보니까 펌프차 10대를 살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미네소방서에서 아니 뭐 마기르스 차도 구하고 차도 더 늘려서 사고 이번에 그냥 사자.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계획을 바꿔가지고 10대 펌프차를 사게 된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, 이 펌프차가 왜 온 거야? 원래 물탱크차 5대 살려고 했는데 펌프차가 된 거고 뭐 한국에 가려고 했던 건데 수출이 안 돼서 온 거래. 뭐 그런 식의 이제 되다 보니까 이거 한국 펌프차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게 된 거죠. 사연은 결국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졌는데, 그럼 지금 이 차들이 어디에 있는 거냐? 제가 그때 이제 알아볼 때만 해도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운행되는 차들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. 그 펌프차들이. 근데 이제 그 중고 차량으로 해외도 많이 팔렸고, 그랬고 또 시간이 이제 벌써 그때로부터 또 한참 지났으니까 아직까지 이제 운행되는 차도 없고, 독일에 이제 남아있는 그 몇 단 된 차들은 박물관에 이렇게 모셔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모셔져 있지만 운행이 불가한 건 아니고요. 운행은 가능한데 기능적인 효율성 때문에 박물관에 지금 있는 거고, 상태도 되게 양호하게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가끔 이제 이 사연을 들었을 때부터 지금도 가끔 만약에 그때 이 차들이 독일 국내에 남아서 한국 펌프차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연을 가지고 판매되지 않고 우리나라에 그냥 정상적으로 수입이 됐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,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그 차량의 그때 성능이 상당히 우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소방의 화재 대응 능력이 대단히 그 향상이 됐을 겁니다. 그리고 그 차량들을 사람들이 보고 배우면서 국내 소방차의 어떤 자체 제작 기술에 영향을 줘가지고 뭐 지금도 많이 발전했지만 더 발전의 그 기폭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믿음과 함께 또 뒤에 남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으로 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. 네, 이상으로 독일에서 있었다는 한국 소방차에 대한 그 사연을 말씀드렸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